지구 혁명을 향한 도전. 인간과 환경을 말하다. 이케다 다이사쿠, 에르스트 유, 폰 바이츠제커. 고용 확대를 낳은 독일의 환경세. 이케다. 조금 전 박사께서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환경 문제를 추진해 가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에 입각한 전략 요컨대 점진주의적인 접근은 민중 한 사람의 의식 변형 및 글로벌한 연대 구축과 함께 중시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점진주의라고 하니까 독일의 문호 괴테가 에커먼에게 건넨 힘찬 문장이 기억납니다. 중요한 것은 뛰어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이를 성취할 만큼의 기술과 능력, 인내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다. 또 괴테의 시에는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별처럼 서두르지 않고 쉬지 않고 각자가 스스로 짊어질 짐 주위를 돌아라.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당사자의 불굴의 의지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목표 달성을 위해 최대로 노력하는 책임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경 대책에 대한 협의는 각국의 힘 겨루기가 선행되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핵군축 협상과 같은 경향이 보입니다. 그러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준비위원회의 토트 사무총장은 핵 군축의 역사를 돌아보며 핵 군축은 시민사회가 긴 호흡으로 운동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비로소 각국 정부가 규범 및 정책을 실제로 채택하게 되는 길을 걸어왔습니다라고 수례했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요구하는 민중의 목소리가 시대를 움직여 왔습니다. 환경 문제에서도 쉼없는 민중 차원의 운동이 변혁의 돌파구를 열어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앞장에서 박사께서는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된 경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독일의 풍력 발전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또 독일에서는 환경세를 도입함으로써 고용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바이트제커, 유럽에서는 2005년 무렵부터 해상풍력 에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대규모 해상 윈드팜, 집합형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했는데 그때부터 독일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해상폭력 발전은 건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고 장거리 송전선도 필요하기 때문에 육상 폭력 발전에 비해 거의 2배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에너지 과세에 대해 말씀드리면 독일은 에너지세에서 얻은 세입을 사회보험에 대한 기업의 부담분 등 간접 노무비를 경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독일경제연구소에서는 에너지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약 25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세 도입이라는 세제 개혁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 수익을 늘리는 시책이 되었습니다. 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산업계와 자가 소유자들은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인은 집을 개축하고 기술자는 생산 공정 설계를 수정하는 일이 증가했지요. 이케다, 독일의 경험은 일본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려는 국가들에도 큰 참고가 될 것입니다. 독일에서는 풍력, 바이오매스, 수력, 태양광 순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을 처음 개발한 곳은 덴마크입니다. 1891년 덴마크의 아스코 국민 고등학교에서 폴 라쿨 박사가 실험했다는 이야기를 같은 학교의 헤닝센 박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헤닝센 박사와 나눈 대담에서 저는 인간, 자연, 환경의 총체를 생명으로 파악하는 불법 사상을 소개했습니다. 박사는 확실히 기독교적인 맥락에서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 자체를 종교성을 띠고 있다고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면서도 신이 모든 것의 내부에 존재한다는 루터의 편재 교리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 물체와 자연 사이에 경계를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덴마크 사람들도 환경 의식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에는 재생에너지가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각국이 재생에너지 개발과 도입을 추진하는 일은 지구적 규모의 온난화 방지로 직결됩니다. 유엔 보고서는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기후변화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국가들의 공동 행동은 단순히 하나의 선택지가 아니라 지상 명제다라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상 기후와 같은 온난화가 일으키는 크고 작은 위험에서 무관한 곳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현실이겠지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요구되는데 특히 일본과 독일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박사님의 생각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바이츠제커, 이미 밝힌 적이 있지만 개략적인 요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은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협력해 다음의 세 가지 환경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주로 팩터5에서 제창한 기술들에 기반한 현실적인 기후 정책. 2. 일본의 3할 원칙에 기반한 순환형 경제. 3.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한 장기적인 환경세제 개혁. 이러한 협력 관계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지속성과 관련한 기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과학기술에서 선구자가 될 것입니다. 에너지도 다른 천연 자원도 충분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새로운 협력 관계의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유럽, 동아시아, 그리고 이 협력 관계에 동참하는 개발도상국의 인구를 합치면 세계 인구의 약 80%에 이릅니다. 만약 일본과 독일이 각 지역에서 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주도한다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커다란 자극을 주는 장래성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